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 시간 박명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30번째 시간인데요.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정신건강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생활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건강한 정신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행동에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며 파괴적인 사고보다는 건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사건을 두고 평가할 때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는 언제든지 자녀들도 부모의 그 모습을 모방해서 사회에 비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불행에 빠져있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계획하고 즐기는 것이 필요하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만들거나 파괴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그 마음은 어느새 말과 행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는 눈이 건강한 마음으로 갖고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준비된 건강한 마음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까요? 그 방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완전하기를 원하거나 결점이 없기를 원하는 것은 신경성이므로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감정을 즐기되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하는 것이죠. 셋째, 통제되어야 할 본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통제를 잘 해야 되겠죠. 넷째,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적인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평가를 해야겠죠. 다섯째,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성에 대해서 건전한 태도를 가집니다. 여섯째, 무의식에서 오는 죄책감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일곱째, 긴장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동기를 발견하고 취미를 가집니다. 여덟째, 자아와 생활 공간을 확대해 갑니다. 아홉째, 자신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보다는 밖에서 보는 객관적인 인식을 가져야 되겠죠. 열 번째, 삶의 보람을 몸에 익힙니다. 네, 인간은 다 부족하죠. 그래서 서로 돕고 보완해야만 살도록 되어 있죠. 편협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자신의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고 남을 돌보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면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성숙된 사람의 특징을 심리학자 모울리가 정리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정서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항상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감을 증진하려고 노력한다. 또 가치를 순수하고 현실적으로 평가하며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 한 집단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불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스러우며 건설적인 방향에서 문제 해결을 한다. 능력에 알맞는 요구 수준을 가지며 자신감을 갖는다. 유머를 사용하며 인생에 대하여 적극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어 질투나 걱정 같은 비건설적인 정서를 가지지 않는다. 타인의 복지 증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복지를 달성한다. 정서를 억제하기보다는 때와 장소에 알맞은 정서 표현을 한다. 흥미있는 일은 더 높은 단계로 성취하고 발전시킨다. 일하고 휴식하는 것을 알맞게 한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생활을 한다.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인 안정감을 가진다.
건전한 도덕 생활과 사회적 규범을 위배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나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된다. 알맞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네, 이와 같이 정서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하고 학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의 문제 상황, 선기를 만지작거리는 아이에 대해서 들어가 볼까요? 만 4세 준영이가 TV를 보고 있네요. 준영아, 너 바지 속에 왜 손을 넣고 있니? 아니에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셨죠?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긴, 더러운 손으로 고추 만지면 병균이 고추 안으로 들어간다고 엄마가 말했잖아. 창피하게 왜 자꾸 손으로 고추를 만지니? 아이들은 귀나 코에 손가락을 넣거나 팔다리를 만져보는 등 자신의 몸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색하기를 좋아하죠. 따라서 아이가 성기를 만지는 것도 신체의 일부를 탐색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볼 수 있죠. 또한 아이가 성기를 만지다가 우연히 쾌감을 느끼고 이러한 행동을 반복할 수 있으므로 성인은 유아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몸이 청결하지 못하거나 습진 등의 질환이 있을 때, 또 몸에 꼭 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 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아이가 신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성기를 만질 때 부모가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즉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야단을 치며 못 만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이는 몰래 숨어서 성기를 만지며 불안이나 죄책감을 가질 수 있죠. 아이가 성기를 만지는 것에 쾌감을 느껴 반복적으로 이런 행동을 지속할 때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선호하는 다른 활동으로 옮겨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점토놀이, 모래놀이 같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에 몰두하다 보면 차츰 성기를 만지지 않게 되겠죠. 또한 성기를 자극하지 않도록 아이에게 편안한 옷을 입히며 몸을 청결하게 해서 습진 등의 질환으로 아이가 성기를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바람직한 상황의 실례를 들어보세요. 준영이가 TV를 보며 성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네요. 준영아, 엄마와 밀가루로 점토놀이 하자. 야, 신난다. 점토로 무엇을 만들어 볼까? 네, 아이가 성기를 만지작거릴 때는 죄책감을 느끼도록 무조건 아이를 야단치지 말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그동안 자녀교육 30회 동안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셨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자녀교육은 잠깐 쉬었다가 인간의 심리에 대해 다시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도 다른 사람의 심리가 이해가 안 돼서 늘 편안하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만약 인간의 행동 심리가 이해된다면 자기 자신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나 부부 화목의 비결 또는 청소년 심리 등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상담 심리를 재미있게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길 바라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